여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구입니다. 네, 제가 벌써 웃으시면 어떡하죠? 제가 매우 샤이해서 겉보기랑 다르게 인사를 드리면 이렇게 박수가 없으면 제가 말을 좀 더듬습니다. 네, 우재우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오늘이 1월 31일인가요? 2월 1일인가요? 2월 1일이죠. 2017년 11월 18일 제가 여기 메머드 커피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겠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예, 우리 아이들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1021일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좀 있으면 1000일 남는 날이 2월 21일입니다. 이 1000일이 되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눈 깜빡하면 좀 있으면 고2 되고요. 그래서 내년 고2 여름방학이 되면 500일이 남습니다.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야, 너 1000일 때 나 만났잖아. 500일 동안 뭐 했니? 그럼 학생들이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죠. 저 재수학까지 해서 365일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1학년 때 해야 될 일과 2학년 때 해야 될 일과 3학년 때 해야 될 학습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1학년 때 1학년 때 끝을 내야 2학년 때 또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 변환 교육과정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따 이제 제가 1학년 때 가르쳤던 멘토 학생이 올 건데 이번에 이제 서울대 붙은 학생이 올 건데 그 친구하고 약간 입시가 다른 건 그 친구는 이과지만 2학년 때 배웠던 물리학 2와 생명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봤지만 우리 아이들은 1학년 때 지금 배우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가 수능 과탐과 수능 사탐 과목입니다. 그래서 변화대 입시 과정에서는 1학년 때 교육 과목이 수능 과목이다 라고 하는 거고,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코비드19를 정통으로 맞은 세대라서 중학교 때 뭔가 학교 안 가도 되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냥 뭐 온라인으로 켜놓고 그냥 난 잠깐 옆에 있어도 되고 이런 느낌. 그래서 현강으로 수업을 하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지쳐합니다. 되게 많이 지쳐하고 그런 친구들이 5등급제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것도 이거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바뀐 과정이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50% 정도는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 위주로 출제해라 권고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이미 우리 언남고는 6문제 내지는 5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오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4대1의 비율로 5문제면 1문제, 6문제면 1.5문제 정도가 서술형으로 반드시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그 훌륭한 경기고나 경기여고처럼 또 우리 아이가 공립학교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선생님이 바뀌는데 202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15년도니까 올해가 아마 선생님들 바뀌고 나서 마지막 해일 거고 내년에는 또 바뀔 텐데 우리 아이들은 그 마지막 바뀐 선생님의 입시 출제 경향에 맞춰서 학교 내신이 출제된다고 보면 그 출제 경향이 서술형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권고사항인데 우리 연남고는 어차피 기존에 냈던 27문제 중에서 21문제 정도는 객관식 문제고 나머지 6문제는 주관식 문제인데 그 중에 1문제가 반드시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입시는 사실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 평가 방법은 똑같습니다. 표준이와 백분위와 등급 다 마련하는 거 똑같고 조금 많이 바뀐 게 사탐이나 과탐에서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평가한다는 것만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평가 방법은 수능은 거의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영어는 역시 절대평가고요. 자, 요거 제가 이거 입시 수장님한테 정말 뻥 조금 쳐서 커피 한 10번, 식사 한 4번 정도를 드리고 몰래 아닙니다. 요거만 좀 쓰겠습니다 해서 제가 빼온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2015학년도 때 4등급 4% 안에 드는 애들이 1등급에 드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물론 서울대는 2학기까지 반영하지만 1.39, 1.83 등급, 2.33 등급, 3.21 등급이었던 애들이 10%가 1등급으로 바뀌는 5등급 체제 내에서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모두 다 1등급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100분위로 나오면 8.2%는 예전에는 2등급이지만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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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이죠. 자, 이게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등급은 10%인 거 다 아실 거고 그 다음 요 밑에는 아예 보지도 마십시오. 어머니 1등급이 돼야 되는데 무슨 여기 2등급 이런 거 봅니까? 1등급을 보면 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A라는 학생은 와, 국어가 극상위입니다. 이 연남고가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셨겠지만 국어가 굉장히 내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수능 본 친구들의 1학년 때 내신, 2학년 때 내신,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 내신에 단련돼 가지고 수능에서 국어 점수가 상위권 애들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언남고가. 그래서 국어가 거의 최상위, 상위 0.8%에 드는 친구 A와 수학은 10.5%니까 약간 현재 등급으로는 1등급을 좀 벗어난 등급입니다. 그렇지만 옛날 등급으로는 2등급이죠. 그리고 B라는 학생은 그냥 상위, 최상위는 아닌데 그냥 어중간하게 한다고 느낌인데 국어는 4%고 수학은 8%입니다. 극상위는 아니죠. 이 친구는 거의 국어는 극상이죠. 이 두 친구들이 첫 번째 학생은 국어가 상위 0.8%이기 때문에 당연히 1등급이고요. 수학은 안타깝게도 2등급이 되겠죠. 하지만 B학생은 첫 번째 국어도 1등급이고 수학도 1등급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의 평균 등급은 오히려 첫 번째 극상위 국어 성적을 나왔던 친구는 평균 등급이 1.5등급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모든 과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는 친구는 1등급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학은 엄청 잘하고 국어도 엄청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탐이 성적 2등급이 나오는 친구와 그냥 다 8% 정도로 유지되는 모든 과목이 이 친구들은 실제로 나중에 조정을 좀 하긴 하겠지만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골고루 다 잘해야 된다. 그게 5등급의 함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난 몇 개월 전에 이런 문제를 수능 문제로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시피 통합과학은 이름 그대로 통합입니다.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명과학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96년도부터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와, 진짜 오래됐네요. 96년도부터. 그러면 되게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고 심지어 여기 두각학원에 있던 어떤 선생님은 제 제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가 수업을 할 정도면 나 이제 그만둬야겠다 싶었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통합과학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목적 그건 물리학원과 화학원과 생명과학원과 지구원을 중학교 때 영재고가고 준비하는 아이들은 깊이 공부하는 데 익숙합니다. 깊이. 그래서 나는 화학원과 화학투와 일반화까지 공부했어. 어떤 이 친구는 나는 일반 물리까지 공부했어. 하지만 이 친구들이 그러면 1학년 때 접한 통합과학에서 최상위 1등급을 찍느냐? 제가 28년간의 데이터를 말씀드립니다. 1등급을 찍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의 목표는 하나를 깊이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을 걸쳐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누가 먼저 찾아내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머니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매우 중요한데 어떤 하나를 깊이 아는 건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통합과학의 목표는 어떤 하나를 깊이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고요. 교육평가원에서 발표한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이 합쳐진 문제 그리고 생명과학과 화학이 결합한 모양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과목만 단원만 하나의 개념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수능 문제에는 여러 가지의 그 과학의 파트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학생만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무조건 딱 장기의 목표 우리 1021일 동안 1학년 때는 철저한 내신 준비를 할 겁니다. 내신을 좋은 성적으로 맞게 되면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2학년 때는 유형 정리를 하고 3학년 때는 실전 대비 개념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5종 교과서가 있는데 우리 아직 교과서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종 교과서 중에 바뀌기 전 교육개정안에서도 언남고는 비상교육 교과서를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바뀐 과정에서도 비상교육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이게 비상교육 교과서입니다. 두 번 다 바뀐 과정에서도 비상교육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비상교육의 특징은 시중에 비상교육과 관련된 참고서와 문제집이 되게 많죠. 비상교육이니까 오트도 비상교육이고 그리고 우리가 완자도 비상교육이고 하지만 언남은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A, B, C 3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건 5년, 6년 동안 바뀌지 않는 언남의 룰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C 선생님은 학습지를 제공하고 A 선생님은 교과서를 철저히 분석하며 B 선생님은 학습지를 따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프린트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프린트와 학습지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선생님들이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를 그 우열을 가려주죠. 이번 내신에서 나는 이건 좀 더 중요하게 다룰 거야. 이건 아닐 거야. 그래서 학교 수업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면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에 옥석을 가려서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그걸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교육은 완자나 오투를 같이 푸는 건 내신 준비에서는 비추입니다. 내신에서는 오히려 완자나 오투는 아무리 비상교육에서 나온 학습지라고 해도 실제로 비상교육 교과서에서만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어머니들이 제가 충분히 학습지 그다음 문제 연습할 걸 줄 테지만 거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학습지나 풀어야 될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때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완자나 오투를 무턱대고 푸는 건 이 학교 1학년 내신 준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요게 바뀐 교과 과정에서의 1학기 때 배우는 통합과학 1과 2학기 때 배우는 통합과학 2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건 기존에 있었던 통합과학에서 새로 들어온 단원입니다. 제가 엄밀하게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대강 78.2% 예전 통합과학과 비슷한 교과 과정이고요. 바뀐 건 여기 앞에 있는 1단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맨 마지막 단원에 이건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코비드19와 이런 전염병에 관계된 게 사회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니까 새로 나온 추가된 단원이 여기에 있는 감염병과 병원체 단원일 것 같습니다. 요거 빼고는 기존에 있던 통합과학은 언남고는 이렇게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기말에 3명의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3번씩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A, B, C 선생님마다 매번 새로운 선생님들로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방법과 평가 기준은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이 중에서 여기가 물리 파트입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죠. 이건 고스란히 그대로 바뀐 교과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화학 파트입니다. 이것도 고스란히 바뀐 교과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리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전기를 만드는 것까지는 있고 전기를 송전하는 건 교과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자, 여기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고요. 언남고는 2022년까지는 수행이 20%였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지필고사가 80%니까 지필고사의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학교였는데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마찬가지로 수행평가가 40%로 증가했습니다. 수행이 40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보면 이런 거죠. 기본 점수 40은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머지 60점에서 얻을 수 있을 만큼 점수를 얻어봐라. 그러니까 간격이 상위권은 매우 촘촘합니다. 아까 제가 오랜만에 만난 우리 그 졸업생 친구한테 너 1학년 때 제가 걔 등급은 알고 있거든요. 1등급 1등급인 거 알고 있는데 몇 점이었냐고 물어봤더니 2학기 때 중간고사 100, 기말고사 1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아이들은 한 번 정도는 100점을 맞고 한 번 정도 하나 정도 틀리는 범위 내에서 1등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통은 2022년까지는 21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배점이 거의 7대 3의 배점입니다. 여기도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숨어있는, 또 이미 다 예상이 가능하시겠지만, 이 문제에는 주관식 문제가 하나로 판단하기엔 힘들 만큼 세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 하나, 두 개 하나니까 모두 6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5세트, 3세트, 5세트, 3세트니까 절대적으로 학습량이 그 출제되는 문제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험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6문제 중에 4대 1의 비율로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서술형 문제까지 쓰려면 실제로 제한된 시간 45분 혹은 50분 시간 동안 시간 배분을 정확히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언남과학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바뀐 과정에서도 비상교육이다. 그러나 비상교육 교과서보다는 ABC 선생님의 학습지 혹은 자료,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은 교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더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변별력 문제는 반드시 학교 선생님이 언지를 해준다. 우리 200몇 명 되는 학생 중에 그걸 제대로 알아듣는 친구들이 10명도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제가 수업을 한 30년 정도 하면 두세 명은 저한테 살짝쿵 알려줘요. 아, 이거 얘기했는데요? 나머지 아닌데요? 나중에 보면 그 알려준 친구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변별력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언급한 파트에서 출제됩니다. 그리고 ABC로 나눠준 거 아까 말씀드렸고, 2020년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언남고가 물리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학교입니다. 굉장히. 하지만 바뀐 과정에서도 물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물리는 물리학 1 정도 수준에 근접한 내용으로 출제를 하는 경향이 강한 학교가 언남고입니다. 자, 그리고 주관식과 서술형은 한 6문제, 5문제에서 보통 4대 1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반드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선다형 문제는 어느 한 시기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이건 2020년도 문제인데, 자, 이거 별거 아닌 객관식 문제거든요. 그런데 요 양성자와 전자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통 저지르기 쉬운 실수죠. 빨리 문제를 풀고, 최상위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양성자까지만 하고 여기를 넘어가죠. 전자가 이때 만들어진 건 맞지만 전자는 쿼크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걸 노린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2020년도 문제인데 그래프를 그리시오. 심지어 서술형 문제인데 그리는 형태의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생명과학 파트 문제인데, 자, 여기는 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언남고 문제 유형인데, 서술형 문제 중에서도 몇 가지 단어들을 주고 그 단어를 반드시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관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언남고에 거의 특화된 문제인데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개체가 되는 과정, 뭐 세포가 그 다음에 조직이 되고 뭐 이런 건데 중학교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는데 언남고는 이 문제가 꼭 나옵니다. 제가 꼭 나온다고 하고 그럼 애들이 안 믿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때 이거를 나온 걸 확인하면 그다음 저희에 대한 신뢰가 급증하죠. 아, 쌤이 나온다면 나오는구나.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전기 파트인데, 자, 이렇게 어떤 문제를 주고, 보통 이런 정도의 문제는 물리학 1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내용이 공부만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일단 우리 아이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문제가 5줄을 넘어가면 독해가 안 돼요. 이걸 뭘 물어보는지 몰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친구? 맞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농담으로 수능에서 과탐도 듣기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애들이 독해가 안 되니까 듣는 건 되잖아요. 들으면 뭘 물어보는지 이해를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읽는 거, 읽어서 이걸 뭘 물어보는지를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021학년도 문제인데, 이건 진짜 와, 이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재작년 2023년도에 서울대 간입니다. 그 친구가 제가 언남고 시작한 지 2번째 되는 해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친구가 그때는 학생이 되게 적었어요. 7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거의 끝날 때쯤
제가 이거 빅뱅이 137억 년이야.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26초야. 마이너스 6초야. 그러면 이런 건 안 나올 거야. 이런 건 필요 없어. 딴 학교에서 이런 거 나온 학교 없어. 그랬더니 끝날 때쯤 이 친구가 이거를 외우라고 하셨어요. 라고 그 친구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송년샘 치고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6승만 외우자. 근데 바로 나온 겁니다. 이거 웬만한 학교에서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26승초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디테일한 건 반드시 선생님이 학교에서 언급해 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 몇 명만 듣는다. 자, 하지만 그걸 제가 규합해서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니까 오지구 수업을 들어라. 결국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물리 파트에서 이건 중력 파트고요. 이거는 송전인데 송전이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풀이 과정을 같이 써라라는 문제가 있고 풀이 과정 없이 써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꼭 써야 되는 애가 있고 풀이 과정을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생명과학 파트 문제고, 자, 이건 염화수 제가 여기다 왜 넣어놨냐면 교과서 아마 여기 확인이 안 될 테니까 바뀌기 전 교과서입니다. 97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온 결합은 물에 녹으면 전류가 흐른다. 하지만 이거 비상교육에만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암모니아와 염화수소는 이상하게 공유결합인데 물에 녹아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진짜 9명은 그걸 못 봐요. 그게 실제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염화수소는 애들이 그냥 보기에는 물에 녹아도 전류가 안 흐른 것 같거든요. 공유결합이니까. 그런 문제로 나온다. 자, 이제 제가 이거는 작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어들을 써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일단 1학년 통합과학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물리학, 화학원, 지구과학원, 생명과학까지 모두 공부해야 되니까. 하지만 1학년 때는 이 아이가 할만한데, 재밌는데, 계속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1학년 때 포기를 하면 수능 과목으로 선택이 된 통합과학을 고3 때까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1학년 때는 이 친구한테 가장 좋은 효소는 성적입니다. 성적을 나오게 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고3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군더더기 없는 언론검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했고 특히 물리는 엄청나게 집중 수업을 할 겁니다. 모두 6번 수업을 진행하고요. 마지막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한번 파이널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개념 확인 테스트를 매 주마다 10분 정도 볼 건데 이건 뭐 누구나 하는 거니까 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3번에 걸친 수업 구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수업을 하고 조교하는 질문 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통한 복습이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자랑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수업은 9시 끝나지만 매 주마다 보는 중간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 친구들은 10시에 귀가합니다. 그래서 조교와 제가 남아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피드백 수업을 매 주마다 물론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친구들만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나 보여드려야 어머님도 믿으시니까 제가 2021년도부터 언론고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좀 이따 멘토로 나올 친구가 아마 이 친구일 겁니다. 요 가운데 주만 기억하셨다가 이 친구 이름이 주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작년이죠. 2024년도 여기가 얘네가 221명인가 그랬는데 작년에 그중에 10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1학기 때 1등급이 5명입니다. 이건 제가 성적표까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5명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귀찮아가지고 10명 다 채우려고 하다가 다른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딱 5명만 딱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성적표입니다. 이 친구는 7등 했네요. 이 친구는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1등이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1등입니다. 이 친구는 얼마야? 그랬더니 저 1등급이요. 자, 이 친구는 8등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1등이네요. 이 친구는 1등이고요. 이 친구는 3등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1등이네요. 240. 이게 올해 작년 학생 같습니다. 네, 1등이고 이 친구는 2등입니다. 전교 1등과 전교 2등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 제가 이따가 스토리 제가 멘토할 때 제가 있을 거거든요. 스토리 말씀드려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졸리면 전액 환불입니다. 그러나 혹시 또 어머니가 아버님이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졸리다는데요? 그럼 제가 도망갈 구석이 있어야 되니까 환불하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